자, 중간에 요 끝나고 끊을 거니까 조금 길더라도 참아주세요.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점 P를 얼른 앉아주세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PQR의 넓이가 45일 때 A, P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예요. 이게 고정된 점은 아니에요. 지금 고정된 점은 아닌데 그 점을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점을 다시 이동을 시켰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떠올라야 되는데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P란 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움직인다고 말이 나왔으면 자, 움직인다는 말을 두 가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P란 점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일일 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잖아요. Y는 X가 A니까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맞죠? 됐어요? 이렇게 숨겨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우리는 이 도형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도형을 그려놓고 아 P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생각하면 우리도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다음 직선 위에 P가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을 시키라 하면 보통은 이 점 자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뭘 이동시키냐?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도형 위에 점이 움직이는 점인데 그 움직이는 점을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어디 있는 점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동시키는 게 좋다? 도형 자체를 이 도형을 Y는 X 대칭 이동시키고 이 도형을 원점 대칭 이동시켜 가지고 그 도형을 보면서 점을 찍으면 잘 보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도형을 이동시키다 보면 좀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게 이제 선택은 그 선택을 하겠지만 실제 풀이는 그게 더 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실은 불편할 수 있어요. 문제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 방법론은 그 방법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도형을 그려볼게요. Y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3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란 선이 있고요. Y는 X란 선에 도형을 대칭시켰다. Y는 X란 선은 어떨 때 등장시키는 선이냐면 함수에서 합성함수 시킬 때도 Y는 X란 선이 나올 거고 역함수 할 때도 Y는 X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Y는 X 대칭 역함수적인 특징이야. 그러면 직선을 역함수를 Y는 X 대칭시키면 뭐 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Y는 X 대칭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에요.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만 알려주고 갈게요. Y는 X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역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약간은 안 맞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곡선 위에 점이 하나가 주어졌겠네요. 그럼 역함수로 이렇게 넘어갔죠. 맞습니까? 역함수로 Y는 X 대칭이 시킨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됐나요? 얘는 Y는 X 대칭이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1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울기 곱이 1이 특징이 나왔으니 우리는 이 점을 구해서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어가세요. y는 x 대칭일 때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이거죠.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네. 기울기에 대해서는. 됐어요?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대칭성을 생각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 조건 지금 y는 대칭도 있었어요. 또 대칭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쉬운 대칭인데 y는 y축 대칭이 있고 x축 대칭이 있겠죠.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가요?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x축 대칭되면 똑같은 말입니다. y축 대칭이나 x축 대칭은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좀 응용을 하게 되면 y축이 굳이 아니더라도 y축에 평행한 직선 대칭하더라도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x축에 평행한 선을 긋더라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직선을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같이 보이지 않지만 마이너스 2면 역함수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면서 이 점을 지나겠죠.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요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도형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y절편만 1이 가는 거죠. 직선을 원점 대칭, 직선을 점 대칭했을 때 특징입니다. 직선을 점 대칭하게 되면 평행하면서 거리가 똑같은 위치 하나만 설정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 대칭할 때 직선을 점 대칭하면 평행한 선이 나올 거고 이미 한 점만 대칭이 충점으로 해서 외분이든 중점이든 해서 점 찍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가 있어. 효민아 집중해. 알았어? 벌칙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직선이 또 하나 나왔네요. 와우, 좀 어지럽습니다. 잘 봐야 돼. 1번, 2번, 3번. 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왜?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됐어요?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A, B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PQR의 넓이가 45니까 꽤 큰 도형입니다. 지금 꽤 큰 도형이고요. 여기서 A가 음수란 말이 나왔네요. 여기 X좌표가 음수입니다. 점을 찍을 때 이 직선 위에 점을 찍을 때 음수도 이 점을 하나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을 y는 x 대칭이니까 뭐 요 정도에 찍어지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지금 요 정도에 찍어졌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됐어요? 그럼 이 도형은 이 점은 이 점하고는 y는 x 대칭이죠. 이 점하고 이 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 길이 같죠. 맞나요? 그러면 넓이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지겠네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요걸 선택했지만 풀고 나니까 이거는 풀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풀고 나니까 현재 도형의 위치는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이 점하고 이 점은 y는 x 대칭입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은 원점 대칭이야. 그 이 넓이는 얼마다? 45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점하고 이 점은 y는 x 대칭이고 요 점하고 요 점은 원점 대칭이야. 알았어요? 선생님 선택은 아까 왜 도형을 먼저 그렸냐 선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걸 치우고 보니까 굳이 그걸 안 해도 그렇게 어려운 도형이 아니었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됐어요? 선택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후회는 하지 않지만 선택을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여기가 A, B면 여기가 이제 B, A가 되겠죠. 이제 이 점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래 되나요? 됐죠? 하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우리는 점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생각이 되겠네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굳이 이쪽까지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의 2배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점하고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뭐야? y는 x 대칭이니까 요 그림은 꽤 많이 나온 도형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y는 대칭이면서 y는 x 대칭이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a, b 여가 b, a 요 삼각형은 도형이 그리 많이 나와요. 됐어요? 많이 나오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역함수도 y는 x 대칭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사선식도 있고 실제 넓이를 구해도 관계는 없어요. 요걸 가지고 뭐 태클 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알겠나요? a가 크면 양수 나오고 a가 작으면 음수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뭐 증명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선식 안 쓰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얘가 수직이고 얘가 45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의 루트 2배가 이 길이가 되고 이 길이는 얘가 또 45도니까 요 길이의 루트 2배가 이 길이가 되니 얘하고 얘를 곱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빨리 계산해 볼게요. 이 점이 지금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우리는 요 길이 구합니다. 넓이는 요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의 루트 2배 곱하기 요 길이는 a에서 a를 빼면 됩니다. 2분의 a 마이너스 b의 루트 2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했더니 2분의 1 할 필요 없죠. 반만 구했으니까요. 이거 이렇게 구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2 해서 2분의 1에 현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 것은 a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죠. 소식은 이 식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라 이거죠. 알겠지? 됐어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라 이거죠. 아닌데요. 저는 사선식 쓸 건데요. 사선식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거고 요 식은 그렇게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선식으로 유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써도 됩니다. 바로 써도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 자체가 두 개가 나왔네요. 여기서 조건이 뭐야? 지금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넓이식이 여가 지금 절반만 구한 거죠? 2분의 45가 되겠다.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됐어요? 다음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직선 마이너스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것만 해석하면 끝납니다. 두 개의 교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럼 얘 x좌표의 합이 0이 되고 y좌표의 합도 0이 되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연립을 하다 보면 교점의 x좌표를 주로 구하게 되지. 그 이유는 y를 소거해서 그렇습니다. 식을 y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y를 소거하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교점의 x좌표가 등장한다 이 말이 되겠죠? 알았어요?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항상 y를 제거하는 건 아니야. x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주로 우리가 y를 제거해서 x값을 구하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y좌표가 필요하다 싶으면 x를 제거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다. 알겠죠? 편한 경우도 있다. 현재는 뭡니까? 이 식을 평행 이동해서 얘랑 연립하면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랑 연립하면 두 근이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겠죠. 끝났습니다. 다음 52번. 자, 52번에 대해서는 꽤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빈출이 아주 많습니다. 포물선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y는 x란 선에 대칭이다네요. 포물선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게 y는 x의 대칭이니까 대칭점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수선을 긋는 거죠. 여가 A, 여가 B. 이렇게 요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림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점은 A하고 B점이에요. Y는 X가 아니고, Y는 X는 현재로서는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선은 이 선인 거예요. 이 선. 근데 이 선의 특징은 수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절편 아직 모르고요. y는 x. a란 점하고 b란 점은 우리는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 이거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근데 두 교점의 x좌표는 중점이 2점이죠.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 점 뭐야? 두 근의 합의 중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x좌표가 2분의 1이고 얘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도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 직선이 지금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니까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k 값은 얼마가 나오냐? k는 1이 나왔네요. k가 1 나왔으니까 우리는 AB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러 가는 거죠. 이 길이는 뭐야? 기울기가 45도, 135도의 형태가 되시니까 이 거리의 루트 2배. 맞죠? 우리는 선생님이 설명했지.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를 t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뭘 이용한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다 했어요. 이 거리가 보통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 거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이 기울기가 m이니까 이 길이가 1이 되면 이 길이가 m이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b를 갖고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t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고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이게 작년 아니고 그 작년인가 2년 전인가 수능 30번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 생각이.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식이 간편하고 편한 거야. 안 그러면 두 점 어떻게 너희들이 풀어 여기를 알파 컴마 뭐 f 알파 베타 컴마 f 베타에서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뭐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의 제곱에서 식 정리를 고작 해놨더니 이게 나오는 거야. 그 정리를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푸는 게 좋겠지. 나는 기울기를 가지고 b를 이용해서 문제 식을 썼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뭐 근각해서 관계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꼭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855번. 자, A, B에 관한 식이 봤을 때 원의 형태가 나왔네요. 원의 형태. 얘를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A, B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에 대하여 원을 X축으로 A만큼 이 A는 얘고 Y축으로 B만큼 얘는 이 B입니다. 으로 평행 이동하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 쌤이 얘는 왜 그랬냐면 원점 때문에 그린 거야. 원점 때문에. 왜 원점이 필요하냐? 아직 이 도형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그린 거야. 도형을 막 그린 겁니다. 이 도형을 그냥 막 그린 거야. 실제로는 얘가 Y축 위에 있어요. 여가 있어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이리 그린 거야.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B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 A, B야. 근데 밑에 있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가고 Y축으로 B만큼 가라는 말은 이 A, B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A, B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동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시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점을 그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 도형을
이 점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 A, B.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이동시켜라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A, B라는 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다 이거야. 그럼 얘도 이동이 이렇게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형이 이동이 많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기술을 발휘합니다. 묶은 거야. 묶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어. 여기 0,0이란 점을 A, B로 이동시킨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 이 도형도 그만큼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도형을 한 묶음을 묶어버린 겁니다. 포인트를 잡아준 거야. 됐어요? 한번 봐줄게요. 그러면 이 도형을 이동을 시킬 거야. 보이죠 이제? 얘를 이렇게 원래는 0,0만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동만큼의 도형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된 거야. 0,0이 이 점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도형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근데 A, B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A, B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얘를 빨리 돌리면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 원이죠. 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원으로 움직이고 있지. 됐어요? 원으로 움직이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요? 됐어요? 색칠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색칠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선이 지나가면서 색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동그란 부분이 뭐가 생겨? 원 같은 모양이 생기겠죠. 이해 됐습니까? 보입니까? 됐어요? 근데 얘를 좀 더 크게 돌려볼까? 크게 돌리면 돼. 원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지나간 부분만 생각해야 되니까 튜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지금? 됐어요? 이해 안 돼? 지금 이 점을 이동시킬 거야. 이 점만 봐. 이 점을 어디로 갈 거야? 원 위로 가져갈 거야. 이 점을 원을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이 점을 원을 따라서 움직일 거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지금 동그란 원이라고요. 그럼 이놈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보이니?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를 빨리 돌리면 뭐가 보여 지금? 튜브 모양이 나온 게야. 튜브 모양이. 가운데가 빵꾸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흐름 이해됐습니까 지금? 알겠죠? 그러면 위치적인 판단을 좀 해보게요. 현재 얘는 도형 움직여야 될 것은 지금 마이너스 2,0이야.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1이에요. 반지름 1입니다. 요건 중요하고요. 왜? 얘를 움직일 거니까 위치가 현재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식을 봤더니 지금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의 제곱.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질문 자체가 도형의 넓이였어. 위치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형의 넓이였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지금 얼마니까? 2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됐죠? 사이즈가 얼마만큼 움직여? 2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 탁구채 꽃 끝에 모양이 반지름이 2인 것처럼 움직이다 보면 이 원도 똑같이 움직이면 원은 뭐만 생각하면 돼? 일단 중심을 생각을 해야겠지. 이 중심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를 갖고 움직이겠네요. 얘도 이 사이즈를 갖고 움직이면 이 중심도 이 사이즈를 갖고 움직이겠지.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원은 어째? 중심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부분은 반지름이 얼마인 사이즈? 얘가 사이즈가 얼마짜리야? 2 사이즈야. 반지름 2 사이즈. 그럼 바깥쪽은 사이즈가 얼마짜리? 3 사이즈의 원이고 안쪽은 이제 얼마짜리? 1 사이즈의 원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는 9파이 1파이에서 8파이가 되겠네요. 됐어요? 지극히 해석적인 문제입니다. 지극히 해석적인 문제야. 알겠어요? 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이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지금 이렇게 묶은 이유는 알겠죠? 여기 A, B란 점은 0,0에서 이 거리를 원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묶어준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이 여기가 위치상 사실 중요한 위치가 된 거야. 알겠죠?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좀 길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요것이 움직인 만큼 얘가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니까요. 이해 되시죠? 여기 위치가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겠네요.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더라. 예? 이렇게 붙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얘를. 끝에 있는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지? 물론 위치적인 특징은 다릅니다. 그러죠? 위치는 다르지만 움직이는 방법론은 똑같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7번 원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 B하고 C, T가 있어요. 뭐 현민은 오늘도 책이 없냐? 원 위에 점이 두 점이 있어요. A, B 세트로 움직일 거고 C, D 세트로 움직입니다. 질문을 봤더니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오케이 D B C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합니다. 쌤이 어제 생각할 때 A, B는 한꺼번에 혼자서 움직인다 했죠. 근데 X좌표, Y좌표인데 X좌표가 밑으로 들어가고 Y좌표 위로 들어가는 것은 기울기적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무슨 좌표야? DC는 Y좌표하고 X좌표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물음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감사했을 거야. A 플러스 C, B 플러스 D 이 정도만 나왔어도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D는 정확하게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얘도 뭘로 만들어? 기울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고 얘를 A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D로 가면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단지 얘는 C, D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로 간 겁니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는 것은 이 C, D가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얘를 원점 대칭시켰다 이거죠. 그러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C, D는 도형 1을 움직이는 점이니까 도형을 이동시키라고 했어요. 도형을 이동시키라 했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 아하 생각해보니까 X와 Y가 바뀌었네요. X, Y가 바뀌면 되네. 내가 그냥 바꿔버리면 되네 그냥. 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Y는 X 대칭시키면 되니까 내가. 아하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하러 가도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읽지 말고 A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D 분의 B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C로 읽어도 되겠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기울기야? A, B하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하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라는 것은 D, C를 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또 원점 대칭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 도형을 Y는 X 대칭시키고 원점 대칭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2의 제곱. 중심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런 원이네요.
이 원에 지금 A, B가 있고 C, D가 있었던 거죠. 얘를 어디로 움직여? y는 x 대칭시키면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4,2였으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다시 원점 대칭시킨 거죠. 그럼 얘가 뭐야? 2,4가 됐네요. 됐어요? 오케이. 2,4가 되는 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2,4는) 뭐 원이 여가 있겠네요. 뭐 요 정도 있겠죠. 됐어요? 이제는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 지금 A, B이고 이 원이 있던 점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게 두 개의 점을 연결을 시키는 기울기가 된다 이 말이고 그 기울기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대값은 이쪽에 있을 거고 최소값은 이쪽에 있겠죠. 맞죠? 이거는 기울기니까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습니까? 평행이동 하라겠죠. 평행이동 어디로? 어디로? 중심을 지나게끔 평행이동. 이쪽이 안 보이는 거 이쪽이 편할까? 중심을 지나게끔 평행이동. 중심을 지나게끔 평행이동. 자, 질문을 우드로 봤더니 지금 최대값, 최소값은 뭐야? 기울기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거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도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고 요놈이 2,4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합니다. 기울기는 스몰 m 라지 m 있으니까 선생님 K로 쓰면 보통 M으로 쓰는데 저기가 M이 사용이 돼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이 중심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맞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고 KX 마이너스 Y 플러스 4K 마이너스 2는 0 하고 우리는 이 직선하고 어디 2,4와의 거리로 문제를 풀 거죠. 2,4에서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사이즈 얼마였어? 2였죠. 이 사이즈도 어떤 길이? 이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4가 되게끔 하겠다 이거죠. 2,4와의 거리를 4로 잡겠다 이 말이겠죠. 루트 거리 k제곱 플러스 1제곱 24 6k 마이너스 6 6k 마이너스 1은 4가 되겠네요. 2, 3 없어지고 제곱을 하면 9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4 k제곱 플러스 1 5k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5는 0 여기까지 나왔네요. 여기서 원하는 k가 의미하는 게 뭐다? k는 기울기다 이 말이죠. k는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요거하고 요거의 기울기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최대값이고 K1이 최대값, K2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두 군의 합을 구하라 이 소리 되겠네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라지 M, 스몰 M은 두 군의 합 5분의 18이 마무리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요 이 문제는 해석이 좀 어려웠었고 해석이 된다고 봤을 때는 두 원의 즉 접선에 대한 내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그림과 같이 위에서 보았을 때 가로 세로의 길이가 180에 90 직사각형 모양의 당구대 위에서 직선 AB 직선 AB 갑자기 직선이 나왔어. 직선 AB 직선 BC 까지의 거리가 지금 60 20 이 말에 당구공이 놓여 있습니다. 이 당구공을 쳐서 변 BC 위에 한 번 만났고 CD 위에 한 번 만났고 TA에서 한 번 만난 후에 B의 위치 B 이리 왔네요. 됐어요? 당구를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얘를 퉁퉁퉁퉁 이렇게 돌아라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당구 친 사람은 우리가 회전을 걸긴 하지만 우리는 입사각 부딪혔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게 움직였을 거야.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최단거리로 움직였을 겁니다. 됐어요?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어떻게 돼? 꺾이니까 다시 얘를 어쩌라? 펼쳐라 이거야. 자, 펼치는 작업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울. 거울. 됐어요? 우리는 선대칭이라도 말하지. 선대칭. 뭐 이런 개념이야. 여기 벽입니다. 벽. 수지가 여기 앉아 있어요. 수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수지가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수지를 보고 싶어. 근데 수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방법은 여기 딱 거울을 깔면 됩니다. 그럼 수지가 보여요. 그럼 수지가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수지를 이렇게 눈으로 딱 반드시 바라보는 위치가 수지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놈이 이렇게 보이겠지. 수지가 요놈이 아니다. 이분께서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자는 소리야? 이거를 깔고 얘를 꺾인 부분을 반드다 고든 선으로 만들겠다 하는 말이 되겠죠. 이게 거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울. 됐어요? 또 하나 또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누굴 이동시킬 거냐 이거야. 누굴 이동시킬 거냐. 수지가 나를 보고 싶으면 내가 이동하면 되는 거고 내가 수지를 보고 싶으면 수지를 이동시키면 된다 이 말이겠죠. 둘 다 답은 똑같은데 하나의 점은 이 점 중에 어떤 점을 이동시키는 맞냐면 고정된 점을 이동시키는 맞아요. 움직이는 점은 이동을 못 시킨다 했지. 못 시키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점은 말했잖아요.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고 점을 이동시킬 때는 내가 고정된 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왜? 이 라인은 정해졌을 거니까. 알겠어요? 누굴 이동시켜? 고정된 점을 이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누가 고정이고 누가 움직이는 점이냐 생각을 해봐야겠네. 누가 고정됐냐면 현재 고정점은 이 점하고 이 점입니다. 얘네들은 움직이는 점이고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B를 대칭시키든지 이 점을 이동시키든지. 됐어요? 둘 다 이동시키고 되고. 알았어요? 편할 대로 가면 됩니다. B를 먼저 이동시켜 볼게요. 됐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동이 어떻게 하면 좀 빨라질 거나 생각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이리 갔겠죠? 그럼 이렇게 됐겠네. 제거. 됐어요? 네, 이렇게 이동시켰어. 제거. 그리고는 이리 이동시키면 이리 이동시키면 되겠네. 제거. 이래 됐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나오겠죠? 됐어요? 움직이는 점은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양쪽을 생각을 하면 하나를 계속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하나를 계속 움직여도 돼요. 알았어요? 하지만 뭐 양쪽을 한 번씩 이동시켜도 나올 것이다.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튼간에 거울을 어디다 깔 것만 판단하면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점을 움직인다. 요것만 틀어지지 않으면 거울을 어디다 깔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세 점 A, B, C. C가 보이네. C가 보이지? PP. 뭐가 보여야 돼? PP. Y는 X가 보이게 됐죠. 그러면 그림 그리면 3, -1, 6, 3, PP 여기네요. 그러지? 그럼 요렇게 왔을 때 최소의 삼각형. 얘는 고정이고 얘가 움직일 거라고. 요놈을 이동시키든 요놈을 이동시키든. 고정점 이동시키면 그 더하기 이 길이 나오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마무리. 삼각형 넓이니까 P점 잡고 덜 끝났어. P점 잡고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P점이 확실히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러 가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점 B점이 있고요. A점 B점이 있고요. A점 B점 좀 더 찍어볼게요. A점 -2,3 -2,3 6,5 6,5 X축 위에 두 점 P하고 Q.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Y는 2. 얘가 지금 -2,3이고요. 얘가 6,5니까 좀 위에 있어요. 얘에 대하여 여기 위에 R이 있어요.
이 점에 R이 있어. 그래서 연결합니다. AP, AP, PR, PR, RQ, RQ, QB, QB 이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자는 거 작업은 이제 이런 거네요. 퉁퉁퉁퉁 이렇게 가라 이거죠. 됐어요? 자, 고정된 점만 이동시키는데 이 점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 점을 이쪽으로 가겠죠. 이 점 어디를 시켜? 이 점 이리 가겠죠.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다시 요놈을 요거선에서 이동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고정된 점을 못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는 점을 움직이려면 현재 R이라는 점은 Y는 2를 움직이잖아. 그러면 R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움직여? 도형을 움직인다고 했죠. 도형을 움직인다고요. 얘를 이동시켰다고요. 거기 위에 R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풀이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813번. 뭐 지금까지 생각했던 도형에 대한 이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Y는 X 위에 지금 A하고 B를 잡았어요. 둘이 움직이는데 감사한 것이 둘이 지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네요. 거리를 유지한다고 이거요. 이 거리가 지금 2루트 2라는 것은 X좌표와 X좌표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 말이겠죠. 두 칸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입니다. 얘가 지금 이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하는 거야. 사이적 거리 두기를 한 거야. 두 점 A, C가 여기 있고요. T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됐어요? 현재 A, B가 움직이다 보면 AC하고 BD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겠지. CD는 달라지지 않겠네요. CD는 고정값이니까 CD는 무시. 좀 이따 거리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인데 문제는 지금 A, B의 거리는 정해진 거야.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달라진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근데 얘하고 얘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선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AC하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거리가 나올 건지 생각을 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AC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B에서 C-만큼 A를 B점으로 붙여버립니다. 어차피 A, B 거리는 정해졌으니까. A란 점을 B로 붙여버리면 요 선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아까 두 칸이었으니까 C-의 좌표가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째? 똑같은 길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동을 시키면 최단 거리가 나오겠네요. C-여가 C2- 점 잡아서 거리 구하는 게 지금 두 변 길이 구한 거고 나머지 두 변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C란 점을 C-로 이동시켜서 대칭시킨다. 그러면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될 것이다. 알겠죠? 나머지 두 변은 다시 더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P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한 이동한 후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합니다. 두 점 A란 점하고 B란 점 고정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Q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야. 됐어요? 이게 문제를 생각을 다시 해보면 원 위에 P란 점이 있어. 원 위에 P란 점인데 원 위에 P란 점은 아직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죠.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 P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고 마이너스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놓은 거야. 이제는 그림이 떠올라야 돼. 어떤 거? 나는 P를 움직일 게 아니라 도형을 움직이겠다 이거야. 도형을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동시키고 대칭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이 뭐 이동시켰으니까 이만큼 나왔을 거고 얘를 대칭시켰으니까 이 원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은
새로운 원이니까 요 도형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위에가 누가 있다? Q가 있을 거니까. 따라서 왔을 거 아니야. 얘가 P가 있고 이동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뭘 설정하면 돼? 여기 누구야? 좌표가 누구야? Q라고 설정이 되잖아요. Q 설정하고 질문은 P니까 마무리할 때는 다시 돌려줘야 돼. 거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흐름은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원이니까 뭐만? 원의 이동은 다 할 필요 없어. 뭐만 이동해? 중심만 이동하면 된다. 중심만 고르면 되니까 2,0이고 사이즈는 4 나왔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 0,0이 0,0이 y는 x 자기 자신이 y는 x 대칭이네요. 그거 보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뭐 요거네 요거는. 요 정도 상황이 되겠네요. 자기 자신이 대칭이겠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루트 3은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됐어요? 그럼 두 점을 있는 것이 A, B이고 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은 저번 시간 했죠? 뭐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 연장선 위에가 최대값, 최소값이 놓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것은 좌표네요. 좌표야. 좌표를 구하려면 길이 구할 필요 없잖아. 좌표로 갈 거니까 어차피 거리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 알면 요놈이 수직된다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원점 지나고. 그러면 기울기만 뽑아내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x 빼기 분의 y 뺀 겁니다. 루트 3이네요. 루트 3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뭐야? 루트 3분의 요놈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x가 되겠네요. y는 이래 되겠죠.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Q의 좌표네요. Q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이제는 식하고 연립을 해도 되고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P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0도가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가도 되고요. 알겠어요? 원하는 것은 뭐야? 좌표니까. 그래서 루트 3대 1의 B를 갖고 있죠. 루트 3대 1의 B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야? 4가 되니까 루트 3, 이 점의 좌표가 루트 3 A, 루트 3분의 1 A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얼마가 되게끔? 4가 되게끔 A 설정해주고 A 원상 복귀 시켜야 돼요. 원상 요거 해줘야 돼. 도형 위에 있지만 Q 그 전 거 그 다음에 평행이동 요렇게 보내야겠네요. 여기 있는 점이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와서 이렇게 넘어갔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내줘야 원래 처음에 P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알겠어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느낌이 오네요. A라는 점이 느낌이 오죠? 지금 Y가 좀 쉬우니까 X가 이렇게 되니까 X는 5-2Y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걸 먼저 생각을 해 놓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놨어요. 됐어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OAB의 외심을 P라고 했을 때 와우, 말이 많네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직선은 지금 우리가 느낌 뭡니까? Y로 정리하면 Y는 넘기고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넘기면 플러스 2분의 5인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뭐 요 정도의 느낌이 있는가 보네요. 요 정도 위에가 있어요. 이 점이 있고요. 점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P를 찍었습니다. 아무나 찍은 거야 아직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느낌 별로 안 좋아. Y는 X가 있으니까 느낌 별로 안 좋아진 거야.
점을 이 정도 가까이 찍어 볼게요. y는 x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일단 y축 대칭을 시켰고 y는 x 대칭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도형을 이동시킨다 했는데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 지금 아까 했던 착오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다시 도형을 이동시킬 겁니다. 지저분해지니까요. 지금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됐어요? 대칭 이동한 후에 y는 x 대칭 시켰어요. 얘를 y는 x 대칭 시키면 뭐 이 정도로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 점이 A, 그 다음에 이 점이 B 이 말이죠. B인데 OAB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얘 거리하고 이 거리가 어째? 당연히 같겠죠. 아, 당연히 아닌가? 자, 얘가 y축 대칭이 있으니까 얘의 거리는 당연히 같겠죠. 이거는. 그러지? 얘가 y는 x 대칭이니까 얘가 수직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같겠네요. 오라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보이는 것은. 수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거 확인 작업해야 되겠네요. 확인 작업해야겠죠. 승준아 들어올 필요 없다겠지. 5-2a, a예요. 그럼 y축 대칭이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 x가 바뀌었습니다. x가 바뀌었어요. 그럼 뭡니까? 2a-5, a가 되겠고. 예? 순서를 지키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직 맞다. 뭐가 맞다고? 수직 맞다고? 어떻게 알아? 빼먹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고마워. 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지금 무조건 된다고 지금 보장이 되면 다른 거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따지고 오면 실은 굳이 다른 것도 가능하다 보면 굳이 다 버려. 그것만 확인할 거면 그것만 할 거면 확인만 할 거잖아 지금. 그러면 나는 뭔 점을 할 거야? 그냥 이 점 그냥 a, b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오면 뭐야? 마이너스 a, b가 되겠나요? 그럼 이동시키면 뭐가 돼? b, 마이너스 a가 되나요? 이 기울기는 얼마야? a분의 b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오케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무조건 되네요. 그러면. 됐습니까? 무조건 된다고 확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 도형 위를 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심플하게 보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연산이 복잡해질 거고 연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돌아 더 쉽게 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림이 좀 쉽게 해석이 되면 우린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거니까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었고 당연히 거리가 같으면서 아까 직각 이등변 삼각까지 나왔어요. 자, 이 점이 지금 한 점 A이고 우리가 거리가 같으면서 수직인 점에 여가 놓여 있다는 것은 해석했어요. 여가 B. 근데 외심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직각이니까 B변의 중점에 있겠네요. 이 점에 지금 P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OB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이네요. 얘가 당연히 외심이고 중점이 될 거니까 요 넓이의 최소값은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하고 연결이 될 거고 이 넓이의 최소값은 직각이니까 요 길이와 관련이 되겠네요. 길이가 같으니까요. 다시 말해 최소값은 O에서 A까지가 수선이 됐을 때 최소가 되겠다 이거지. 아하, 수선 잡고 넘어가라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면 넓이의 최소값,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길이 구해가지고 길이의 제곱의 절반 2분의 해야 되겠죠? 그러면 5A의 제곱하면 이거니까 맞나요 지금? 5A의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거의 절반해야 삼각형이 되고 다시 절반을 해야 되겠으니까 얘를 4로 나눠준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겠네요. 됐네요? 그러면 거리만 구하면 마무리 칠 수 있겠네요. 다음 15번. 자, 876번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요. 얘를 점을 찍습니다.
수로 쓰는 것보다 선생님 수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대칭 평행 이동은 안 돼. 평행 이동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대칭 이동은 주로 축이 어떤 점대칭, 선대칭인데 x축, y축이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원점 요런 정도밖에 없다 이거 말이죠. 그럼 점 자체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이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원에서 회전하게 돼 있어요, 보통. 알겠나요? 이게 점을 찍다 보면 그게 규칙성이 더 잘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현재 읽어보면 1,2부터 시작을 하고요. 1,2에 놓여 있는 두 점 PQ, 1,2부터 둘 다 출발을 하나 보네요. P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세 단계를 한 번씩 차례로 반복합니다. 그럼 1,1한 점이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오케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출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 로인 위치가 지금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P3라 놓게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출발점을 뭐라 놓냐에 따라 달라요. 출발점이 1번일 수도 있고 0번일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좀 더 읽어봐야 될 거니까 Q는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가 있어야 될 거고 Q는 Y는 X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다시 Y는 X 대칭 X축 대칭 오케이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러지? 그러면 Q라는 애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Q4가 되니까 1이 왔네요. 의미심장한데 한 군데 있네요. 이 부분 있네요. 이 부분. 이게 이 부분도 지금 하나 한번 일치를 하고 이 부분도 둘이 겹친 데가 있고 이 부분도 둘이 겹치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은 겹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겹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면 겹치지 않는 부분도 해석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됐나요? 반복하면서 이동합니다. PQ가 이런 단계를 200번 이동했습니다. 200번.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 한 번이 여가 한 번이야. 그러지?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Q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왔어요. 됐어요? 그랬을 때 200번 이동했을 때 두 점이 일치하는 횟수를 구하라겠어요. 2000번입니다. 근데 P는 3번의 규칙이 있으니까 3의 배수고요. Q는 4번의 규칙이 있으니까 4의 배수예요. 3의 배수, 4의 배수니까 12번의 규칙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12번만 해보면 우리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2000번을 일단은 12로 나눠볼게요. 12로 나눈 이유는 알겠죠? 몇 번 남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80, 6, 7, 7, 7, 6, 72, 80, 6, 72, 8번 남았습니다. 8번. 좀 많이 남았네. 12번 중 8번이면 좀 많이 남았어요. 겹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P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써도 관계는 없어요. 알았어요? 그냥 여기다만 쓸게요. P 몇 번? 1번, 4번, 7번. 몇 번 써야 돼? 4번 써야 돼요? 10번, 12번까지만 쓰면 되니까요. Q 몇 번? Q 몇 번? 이거 1번, 2번, 3번이야. 3번. 몇 개 안 되니까 쓰는 겁니다. 원래 뭐 정수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쓰는 건 맞아요. 3, 7 찾았어요. 7번. 7번이 되면 한 번 만나니까 이 8은 한 번을 더 세주라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166번 회전할 동안에 우리는 두 번씩 만날 거고 10이 되면 여기 만날 거니까 두 번씩 만날 거고 그 전에 한 번 또 만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66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다음 77번 이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직선의 대칭 아까 했던 거네요. 뭐만 달라졌어? 얘만 달라졌어요. 그래프 도형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두 점이 이렇게 대칭입니다.
이 정도로 수선을 그어야 되네. 수선. 막 그리면 안 돼. 수선 그어야 돼. 수선을 그어서 대칭인 점이 아마 요정 잘 안 나오는데 어딘가 있나 보는데 A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된다 보네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야. 그러면 빨간 선은 기울기가 y는 2x로 시작하는 어떠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다 보면 그거의 중점은 보일 거고 이 점에 x좌표가 나오면 y좌표는 요 직선을 위에 넣으면 2분의 1 알파 플러스 12가 나와서 x, y가 나오면 다시 이 식이 집어넣으면 k값 구하고 마무리 작업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한테 말해서 수능 주라 그래. 수능. 이해되시죠? 약간 식에 대한 특징만 차이가 날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됐어요? 다음 78번 그림같이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AD의 1대2인 점 내분한 점 E CD를 1대1로 내분한 점 F 뭐 대칭이네요. 대칭이란 말은 C가 C''로 되고 A가 A''로 가는 규칙성은 똑같을 거다. Y는 X 대칭일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접는 선을 하여서 삼각형과 접었을 때 A가 C로 옮겨지는 점을 봤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길이를 구하라. 뭐야? 좌표 구하라는 소리네요. 다시 말해서 뭐야? 우리는 머리를 평면화 시키겠다. 좌표 평면 위에 놓겠다. 좌표화 시키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직선은 얼마고 요 직선은 3대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 직선은 얼마다? y는 3분의 1 x고 이 점 C좌표는 지금 얼마입니까? 6,0이니까 6,0이 움직이는 점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대칭 이동시켜서 A, B라 놓고 풀어도 나옵니다. 이 점 나오면 A, B 나오면 요 점은 B, A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가 A-B의 루트 2배가 되겠네요. 됐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있네. 80번 있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0020 마이너스 2,0 얘가 2인 사이즈의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이등변 삼각형 꼭지점 하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OAB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게 T1이에요. 그 다음에 OCD를 Y축 방향으로 ET만큼 평행했어요. ET만큼 평행하는 것이 T2입니다. 됐어요? 두 삼각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이 육각형이 돼야 돼. 이렇게 육각형이 돼야 돼요. 하는 모양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야. 됐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도형을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두 도형의 스피드가 좀 달라. 그러지? 근데 얘도 움직이니까 내가 머리가 복잡해. 됐어요? 근데 자, 도형은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얘를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움직였어 이렇게. 축이 없습니다. 지금 축이 없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동한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말은 굳이 둘 다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어차피 보일 거니까. 그러지? 그러면 수진 네가 한 칸 하고 내가 두 칸 갈게 이것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 칸 두 칸 움직일게. 이런 생각과 똑같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너만 보면 돼 일단은. 이 점만 보면 되잖아. 이 점만 1이 한 칸 갔죠. 그러지? 근데 이 점만 1이 두 칸 갔죠. 그러면 이 위치하고 이 위치를 본다고 하면
이 점이 한 칸, 두 칸 간 거와 똑같다고요. 상황은 똑같으니까 이 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요 육각형이 중요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알았어요?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칸 오고 얘가 이렇게 한 칸 오고 얘는 이렇게 두 칸 가니까 요 라인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야. 여기선 그 직사각형이 얘입니다. 얘. 알았어요? 이 B가 한 칸, 두 칸의 B를 갖고 있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둘 다 움직일 필요 없이 하나만 움직이겠다 이 말이야. 하나만 어떻게 움직여? 한 칸, 두 칸 움직이겠다 이거야. 한 칸은 두 칸 움직이겠다. 됐어요? 그러면 라인을 그려놓은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한 칸, 두 칸. 요 라인을 따라서 지금 5라는 꼭지점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딱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케이 딱 대칭적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는 직사각형이 나오고 이 상황을 넘어서면 육각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 가다 보면 이제 도형이 뭐가 됩니까? 평행 사변형 모양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계속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겠지.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꼭지점이 직각. 요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요 위치, 요 위치. 그러죠? 요 위치만 판단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도형이 따라오겠다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판단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을 거야. 요거. 보입니까? 왼쪽 꼭지점 위에 어디를 말하는지는 알겠나요? 이 점 말하고 있어요. 이 점만 보면서 움직였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됐을 거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문제 푸는 기술 방법론이지 우리가. 알겠어요?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돼. 하지만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려면 도형을 쉽게 봐야 돼.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쉽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도형의 길이나 넓이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위치는 상관없어. 좌표적인 문제가 나오면 전혀 달라지는 거야. 위치적인 생각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요구한 대로 그 위치 판에서 갖고 놀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완전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이제 육각형 만들기 전초죠. 바로 전이죠. 바로 전인데 지금 1대 2죠. 1대 2.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입니다. 45도.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잘 이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가 1대 2니까 2야. 2t. t, 2t. 3t가 2가 되는 거야. 3t가 2가 될 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t가 얼마야? 3분의 2부터 시작을 할 거야. 둥어는 안 들어가겠죠, 아직은.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이 언제 끝나냐면 요놈이 쭉쭉쭉 가다가 언제 끝난다 했습니까? 요렇게 될 때 끝나는 거죠. 이때 끝나.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지금 뭡니까? 딱 여기 끝나는 지점이 지금 여가 t고 여가 2t죠. t고 2t죠. 맞습니까? 여가 t고 여가 2t죠. 여가 2t가 되는 거죠. 여가 2t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여기가 2t니까 2t가 얼마가 되는 시점? 2t가 1이 되는 시점에서 끝난다. 1이 아니라 길이가 2죠.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그래서 t가 3분의 2부터 1인 시점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나왔네요. A값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육각형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육각형 만들어 놓으면 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육각형 만들어졌어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겠죠. 도형을 봤을 때 그래프가 아니라 도형을 봤을 때 대칭성을 갖고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도형하고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얘가 헷갈릴 수도 있어. 얘 빼버리면 더 잘 보여. 이거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대칭성을 갖겠죠. 무조건. 그럼 얘 합치면 정사각형. 그럼 우리는 요 도형이 직사각형에서 얘 정사각형을 빼겠다. 맞나요? 그러면 현재 이 길이가 뭐라 나왔어? 여기를 t라 놨으니까 이 길이가 2t가 됐겠고 직사각형 넓이는 2t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만 구하면 되겠죠. 됐죠? 자, 여가 t야. 여기가 2t야.
여기가 t면 이 길이는 얼마야? 2-t야. 그럼 여기도 2-t야. 뭘 이용한지 알겠나요? 여기 나오는 45도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여가 2-t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를 원하고 있죠. 이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3t-2야. 이 길이가 3t-2야. 그러면 끝났네. 우리가 넓이는 2t 제곱에서 3t-2의 제곱을 뺄 거야. 됐어요? 이거 더 크지 않나? 이거 더 작습니다. 됐어요? t가 0부터 3분의 2부터 1까지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7, 9, 7t의 제곱 플러스 3이 6, 12t 뭐 뒤로 나오겠죠? 그러지? 그래서 위로 볼록이니까 축에서 최대값을 간 뒤에 최대값 얼마야? t가 얼마일 때? 7분의 6일 때 최대값을 갖네요. 보면에 들어왔고요.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겠으니까 뒤쪽까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아니면 뒤번호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 그냥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알겠습니까? 조건이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끊고 잠깐 쉬었다가